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9학년 6월 모평 독서 지문 가장 어렵다는 법. 자, 법 지문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좀 익숙해지면 왜냐하면 법 지문의 특징이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 근데 또 그게 어쩔 때는 허용되고 어쩔 때는 예외가 있다. 요 놈만 잘 정리해 놓으면은 딱딱 끌어 맞췄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한다고 순서대로 중요한 걸 하나씩 묻는다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렇게 쫙쫙 풀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다. 쫄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규정이지? 이 용어 뭐지? 쫄 필요 없고 요 기출 가지고 법지문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다른 지문 만났을 때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설치, 수리 가능하다. 자, 이 지문은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 집 사가지고 살면은 최고 좋지. 근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한 45% 정도는 자기 집이 없어. 옛날에는 이제 자기 집이 없는 거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제 21세기 점점 시간 바뀌면서 렌트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차도 아마 점점점 렌트의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고. 자, 문제는 렌트를 했을 때 집이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고장이 나잖아. 형광등이 깨질 수도 있고, 여기처럼 방충망이 찢어져가지고 막 모기가 수천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도대체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냐? 가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다음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집 계약할 때 얘기하는 건데, 워낙 법이 자주 바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요 임대차 보호법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월세가 4년으로 바뀌었거든. 4년마다 바꾸는 거로. 4년마다 올리는 거로. 그랬는데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갑시다. 자, 방충망이 고장났다. 건물주가 고치냐, 세입자가 고치냐. 민법에 따르면은 건물주가 고쳐야 된다. 그런데 계약서에 세입자가 고치는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도대체 누가 고쳐야 되는 건지. 자, 그 중에서 private law, 사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일단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하는 거고 임의법규라고 한다. 방충망은 임의법규로군.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건물주, 규정이 있으면 세입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 어긋날 때 불이익이 있고 효력은 유지되고 이런 거를 단속법규라고 한다. 세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 자, 2번 단속은 불이익도 있고 효력이 유효하고 공인중개사가 자기 부동산을 손님에게 팔아. 이거는 단속법규래.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법적 불이익, 벌금은 내지만 이미 산 사람 어떻게 보호해야지. 그래서 유효하더라. 급부의 의무가 인정된다. 자, 한편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는데 효력이 안 돼. 아까랑 이게 달라졌지. 그런 거를 강행법규 3번이라고 하더라. 자, 이럴 때 이미 돈을 넘겨줬으면 그건 부당이득에 해당하니까 다시 반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의사하고 의사 아닌 사람이 동업을 했다. 그러면은 효력이 부정되는 거야. 벌금도 내야 되고 유효하지도 않고.
그치? 그랬을 때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가능하다. 지금 윤 대통령 장모가 이 법에 걸렸지. 당연히 장모는 의사 아니지. 그런데 의사하고 동업해갖고 병원을 차렸거든. 하여튼 건 복잡한 얘기였고 어쨌든 그런 경우 있다. 그럴 때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풀려난다. 이게 더 중요한 원칙이지 한국에서는. 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부정되었을 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도덕, 반사회. 자, 예를 들어서 뭐 청부 폭력 계약. 야, 제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제 팔 2개 부러뜨려. 이런 거는 비도덕 반사회니까 효력도 안 되고 돈도 못 받는다. 자, 그럴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 그게 비례 원칙이다. 끝. 자, 표 기억나지? 아까 어떻게 한다고?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없는 게 임의 1번. 법적 불이익이 있으면 효력이 되면 단속 2번. 무효하면 강행 3번. 자, 무효했을 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간단하지. 갑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계속 강조하지만 독서 지문의 맨 앞에 맨 끝에 첫 단락 맨 끝 단락에서 심지어 따옴표까지 있어. 원칙. 왜 따옴표 해놨어? 얘들아 물어볼게. 그치?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때는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아까 맨 끝에 있었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 나머지 잠깐 보면은 프라이빗 로는 계약 내용이 우선. 임의법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유롭다. 뭔가 단속되는 게 없다. 불이익 없다. 자, 단속으로 가능한데 강행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 최소한도로 개입을 한다. 그 얘기지. 자, 위반했는데 비도덕 반사회면은 반환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짐은 중요한 걸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묻는다. 첫 번째가 뭐였어? 아까 임의법규, 방충망 이런 예시들을 놓치면 안 돼. 아, 방충망, 임의 뭐라고? 불이익이 없다. 일단 뭐? 불이익 없다. 불이익 없다. 사실은 그냥 여기서 끝났지. 불이익 있다, 불이익 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자, 이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 1등 김앤장. 돈이 있으면 김앤장에다가 맡겨라. 삶의 지혜. 왜? 무죄로 빠지거나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요. 힘이 있어요. 디테일은 나중에. 자, 기억, 니은 당연히 뭐겠어? 아까 1번 물어봤으니까 2번, 3번 물어봐야지. 근데 그 중에서 뭘 물었어? 공통점을 물었지. 아까 공통점 뭐였어? 불이익이 있다 이거지. 분류만 잘하면 그냥 주워 먹는 문제. 자, 보기를 줬다 왜 준다고 위 글에서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찾아라. 남은 거는 이제 단속 강행. 자, 근데 반환한대. 아, 반환, 강행. 자, 왜 강행까지 왔을까? 벌금, 즉 법적 불이익을 줬지만 무효 판결까지 간 거. 아, 법적 불이익하고 무효 판결, 강행, 땡큐.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보기를 줬다, 왜 준다, 지문의 핵심 내용하고 연결지라고. 근데 무효가 됐고 벌금을 냈다. 아, 강행이라고.
그럼 1, 2, 3, 4, 5에서 강행 차림된 거지. 벌금, 무효, 어휘, 정리. 겁짐은 쫄지 말고 딱딱딱 정리하는 것만 신경 쓰면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